이번 시간에 우리 통계함수 기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함수가 이제 랭크 EQ라는 함수가 나왔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랭크 AVG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랭크 EQ가 됐든 랭크 AVG가 됐든 얘네 두 개 다 우리가 이제 석차 순위를 구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얘네 둘 다 이제 생김새는 똑같아요. 앞에다가 이제 인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다 이제 논리값, 인수, 범위, 논리값 그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인수, 이 인수가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 인수가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석차를 구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맨 뒤에다가 우리가 논리값을 이제 쓸 수 있는데, 논리값은 랭크 EQ가 됐든 랭크 AVG가 됐든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때 쓸 수 있는 옵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0을 쓰거나 아니면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0 이외의 값을 입력하거나 그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석차를 순위를 이제 구할 때 논리값을 쓰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시험 봤어요. 시험 보고 나서 이제 평균값이 나왔습니다. 그 평균값을 가지고 이제 석차를 구하겠죠. 그때는 이제 높은 점수가 이제 1등이 되고 낮은 점수가 이제 꼴등이 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제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수영 시합을 하거나 그런 거를 했어요. 그런 거를 했을 때는 초기록이 짧은 사람이 이제 1등이 되겠죠. 그때는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1등이고요. 수치가 크면 클수록 이제 꼴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석차를 구할 때 높은 값을 1등을 할래? 아니면 낮은 값을 이제 1등으로 할래? 그거 이제 선택해 주는 게 우리 논리값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0 또는 이제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논리값을 생략하거나 아니면 논리값 쓰는 자리에다가 이제 0을 쓰게 되면 그건 이제 내림차순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부여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도대체 순위를 구하는 게 무슨 얘기냐? 내림차순 그러면 우리는 내리막길 생각하면 되겠죠? 내리막길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게 처음에 시작 위치죠. 해서 높은 숫자가 이제 1등으로 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이제 석차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0 이외 값을 쓰게 되면 오름차순으로 우리 석차를 구해주세요. 순위를 구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오름차순 그러면 이제 오르막길 생각하면 되고요. 오르막길 그러면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시작하는 지점이 이제 낮은 곳이에요. 해서 숫자가 작은 게 1등으로 해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오름차순 기준 석차예요. 해서 내림차순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부여해달라. 오름차순을 기준으로 순위를 부여해달라. 그 얘기는 높은 숫자가 이제 1등으로 할 거냐, 낮은 숫자가 이제 1등이 되게 할 거냐, 그 차이요. 그때 이제 우리가 0을 쓰거나 아니면 생략을 하게 되면 그때는 높은 수를 이제 1등으로 해주세요. 그 얘기고요. 0 이외 값을 입력하면 이제 낮은 숫자가 이제 1등이 되게 해주세요. 그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0 이외 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0 빼고 다른 값을 입력했을 때 이제 오름차순을 이제 석차를 구해주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0 이외 값 그럼 0 빼고 나머지 숫자요. 1이 됐든 2가 됐든 3이 됐든 100이 됐든 200이 됐든 300이 됐든 500이 됐든 만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 0 빼고 나머지 값을 썼을 때 그때 오름차순으로 우리가 이제 석차를 구해달라. 그겁니다. 그럼 이제 0 이외 값을 쓴다. 그럼 이제 헷갈릴 수 있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0 또는 1 그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어차피 1이라는 그 값도 0 이외 값이잖아요. 그때 이제 랭크 EQ라는 요 함수가 있고 랭크 AVG라는 함수가 있고 똑같이 이제 석차를 구해주는 건데 왜 두 가지가 있냐? 요 랭크 EQ와 랭크 AVG 차이는 지금처럼 이런 차이요. 만약에 지금처럼 점수가 이렇게 쭉 있고 그때 이제 우리가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그리고 랭크 AVG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석차를 구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석차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동점이 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등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랭크 EQ라는 요 함수는 동점이 있을 때 그때 얘하고 얘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원래는 3등이고 원래는 4등인데 3등하고 4등 중에서 높은 순위를 그렇게 동일하게 반환해주는 게 우리 랭크 EQ고요. 랭크 AVG라는 요 함수는 동점이 나왔을 때 그때 한 명은 원래는 3등이고 한 명은 4등이잖아요. 그 3등과 4등의 이제 평균값을 계산해서 그렇게 이제 동일하게 반환해 주는 게 우리 랭크 AVG요. 그래서 요 랭크 EQ와 AVG의 차이는 동점이 있을 때, 동순위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표시하는 그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점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순위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순위 값을 반환해 주는 거. 그게 이제 랭크 EQ요. 랭크 AVG는 나올 수 있는 그 순위들 중에서 순위들의 평균값을 계산해서 동일하게 이제 반환해 줍니다. 요게 이제 랭크 EQ와 랭크 AVG의 차이점이요. 그 다음에 이제 라지라는 함수가 있고 스몰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지 그러면 이제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스몰 그러면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맥스하고 민이라는 함수도 있는데 맥스하고 민이라는 그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 해서 무조건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그것만 구해줘요. 근데 이 라지라는 요 함수는 이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찾아달라. 스몰은 이 범위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번째를 이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라지라는 함수는 범위 중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세요. 그런 뜻이고요. 스몰은 범위 중에서 몇 번째로 작은 값을 반환해 달라.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되는 그런 함수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VAR이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VAR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인수를 쭉 찍게 되면 이 주어진 인수들의 숫자 값들의 표본 분산 값을 이제 반환해 주는 게 우리 VAR이고요. stdev라는 요 함수도 있습니다. 요 함수도 그냥 인수 1이다, 인수 2다 해서 이렇게 인수들을 쭉 찍게 되면 그 인수로 주어진 그 숫자 값들의 표본 표준 편차 값, 그 값을 이제 반환해 주는 게 우리 stdev요. 그 다음에 이제 메디안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메디안이라는 함수는 메디안이라고 쓰고 가로 열고 인수 1이다 인수 2다 해서 쭉쭉쭉 찍어주면 되는데 이 메디안이라는 함수는 인수 값들 중에서 중간값을 반환해주는 그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요 메디안이라는 요 함수는 맥스 민이랑 같이 기억하면 되겠죠. 맥스는 최대값, 민은 최소값, 그리고 메디안 얘는 이제 중간값이요. 그 다음에 이제 MODE라는 요 함수가 있습니다. MODE라는 요 함수도 인수 1이다 인수 2다 해서 쭉쭉쭉 우리가 인수를 찍어주면 되는데 얘는 이 인수들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값 최빈수를 이제 구해주는 게 우리 MODE요. 자, 이제 문제를 보니까 다음 표에 표시된 부분의 값을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각각 이제 계산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계함수 기타에 있던 함수들 있죠? 그 함수들이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같이 요 문제를 풀면서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순위 1번, 순위 2번 하고 있죠? 순위 1번에서는 어떤 걸 구할 거냐? 만약에 등수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냥 높은 순위를 동일하게 표시해 주는 거 그냥 랭크 EQ라는 그 함수를 쓸 거고요. 순위 2번에다가는 동순위가 나왔을 때 그 순위들의 평균값이 이제 동일하게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랭크 AVG라는 그 함수를 이제 순위 2번에다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오나 그 차이를 눈으로 직접 보자고요. 해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랭크라고 써주고 .eq요. 자,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맨 앞에다가는 이제 인수 찍나 그랬어요. 인수를 찍긴 찍는데 여기서 이제 순위를 구할 때 이 총점을 가지고 이제 순위를 구할 겁니다. 해서 첫 번째 이 칸에다가는 이 구하라라는 사람의 이 240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물어봐야죠. 해서 요 240이 들어있는 요 칸을 찍어주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인수예요. 얘가 어디에서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죠. 그리고 얘는 지금 총점, 점수기 때문에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1등이 나고요. 해서 뒤에 논리값을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이렇게 써주고 가로 닫고 그냥 엔터만 쳐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지금 2등이래요. 2등 맞아요?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 맞죠? 해서 2등하고 멀쩡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체육엔드를 쭉쭉쭉쭉쭉 해서 손을 띄게 되면 지금처럼 등수가 이상하게 나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얘도 2등이래요. 얘도 2등이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점수가 어떻게 다른데 똑같이 2등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체육엔드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변해도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구분해야 된다고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봤을 때 요 인수 쓰는 자리 보세요. 지금 내가 이 첫 번째 칸에 순위를 구할 때는 이 구하라라는 이 사람의 240점 이걸 가지고 이 240점이 이 전체에서 몇 등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 칸의 순위를 구할 때는 이 160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요 세 번째 칸은 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물어봐야 되고 얘 거 구할 때는 이 198점이 전체에서 몇 등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칸 구할 때는 이 270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해서 지금 이 인수 쓰는 자리는 인수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같이 변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해서 이 범위는 변하면 안 된다고요. 해서 지금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은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F4번 눌러서 지금처럼 달러를 전부 다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채우기 엔드이 정확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얘가 2등이 맞고 그 다음에 얘가 1등 맞죠? 그리고 198점이 3등이고 그 다음에 이 160점이 이제 꼴찌요. 꼴찌. 4등 해서 공동순위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랭크 AVG 좀 보자고요. 자, 랭크라고 써주고 점 찍어주고 AVG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순위를 구할 때 또 똑같이 이 점수, 이 240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에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되죠. 그때 이 전체 범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내가 어떤 사람 거를 구하든 간에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F4번 눌러서 달러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쭉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등수가 이렇게 나와요. 원래 이 160점은 4등, 5등, 고잖아요. 해서 4등과 5등의 평균값이 계산돼서 4.5등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된 거예요. 이게 랭크 AVG요. 그래서 랭크 AVG랑 랭크 EQ랑 요 두 개 차이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외우고 지나가세요. 랭크 EQ가 됐든 랭크 AVG가 됐든 요 인수는 계속해서 변해야 돼요. 해서 달러 안 붙이고 그냥 쓰면 되고요. 요 뒤에다가 쓴 부분 있죠. 이 전체 범위. 이 범위에서 2의 3번에 들어있는 게 몇 등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전체 범위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달러를 붙인다. 랭크 함수 쓸 때 이 전체 점수가 들어있는 그 부분은 무조건 달러 붙인다. 무조건 달러 붙인다. 무조건 달러 붙인다. 그렇게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랭크라는 함수가 나왔을 때 무조건 이 뒤에 범위 잡자마자 우리는 뭘 한다? F4번 눌러서 달러를 붙이더라. 달러. 그거 아예 통으로 그냥 외워버리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승인이 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앞에서 2위, 뒤에서 2위. 앞에서 2위의 점수가 몇 점이냐? 뒤에서 2위가 점수가 몇 점이냐?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이 국어 점수들 중에서 앞에서 2위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큰 값 찾아라 그거고 뒤에서 2위 그러면 두 번째로 작은 값 찾아라 그 얘기요. 우리가 몇 번째로 큰 값, 몇 번째로 작은 값 구할 때 라지하고 우리 스몰이라는 요 함수 쓴다 그랬습니다. 해서 이제 앞에서 2위 점수 한번 구해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높은 숫자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거 구해주세요 라고 쓸 거니까 우리가 라지라는 함수를 써주면 돼요. 라지라고 이렇게 써놓고 이 국어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몇 번째로 큰 값 찾아라? 두 번째로 큰 값 찾아라. 지금처럼 이렇게 쓰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를 이제 채우기를 해서 여기까지 쭉 채우기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변해야 되는지 변하면 안 되는지 보세요. 지금 요 칸에서는 국어 점수들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 찾는 거고 요 두 번째 칸에서는 영어 점수에서 두 번째로 큰 값, 요 칸에서는 수학 점수에서 두 번째로 큰 값, 요 칸에서는 총점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 찾을 거예요. 그럼 요 범위 여기서 우리가 라지라는 함수 쓰고 여기다 범위 잡았는데 이 범위 잡은 이 부분은 계속해서 변해야죠. 변해야 되니까 달러 안 붙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그냥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구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2위 그랬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 작은 값 찾아라 그거요. 해서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스몰이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죠. 스몰이라고 쓰고 이 국어 점수들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 찾아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쓰고 엔터. 그리고 나서 채우기 엔드 쭉쭉쭉 해주면 두 번째로 작은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계산돼서 나옵니다. 요게 이제 라지 스몰 랭크라는 함수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중간값 구해주래요. 중간값 구할 때 우리 함수 뭐 쓰면 돼요? 중간값 구할 때 우리 메디안이라는 함수 써주면 되죠. 해서 는이라고 쓰고 우리 메디안.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국어 점수들 중에서 중간값이 얼마인지 구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주고 엔터. 그리고 나서 옆으로 쭉쭉쭉 잡아 당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최빈값, 최빈값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한 그 값을 구해라 그거요. 그래서 최빈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모드라는 함 써주면 되죠. 해서 MODE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국어 점수들 쭉 범위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국어 점수들 중에서 70점이 2번 나왔다. 나머지는 한 번씩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70점이 최빈수고 그 다음에 이 영어 점수에서는 지금처럼 98점이 2개 있어요. 그리고 90점도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2개씩 있을 때는 가장 처음에 발견된 그 값이 결과값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90점 하고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학 점수들 중에서는 70점이 지금처럼 2번 발생을 했고 나머지는 한 번씩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70하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중 구하자고요. 분산 구할 때는 우리가 VAR이라는 함수 써주면 되죠. 그래서 VAR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국어 점수 쭉 범위 잡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쭉쭉 채우기만 해주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 구해라 그러면은 는이라고 써주고 stdev라고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국어 점수들 범위만 쭉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채우기 엔드를 쭉쭉쭉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본 분산이 됐든 표준 편차가 됐든 최빈수가 됐든 중간값이 됐든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분산이 뭔지 표준 편차가 뭔지 정확하게 몰라도 어차피 이 함수가 알아서 계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방법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수학처럼 분산이다 표준 편차를 내가 전부 다 구할 줄 알아야 쓸 수 있는 함수가 아니잖아요. 엑셀에서는 함수만 그냥 알맞게 써주면 지가 알아서 다 계산해 준다고요.